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곧 나에게 생길 큰 변화, 그리고 변화로 인해 내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에 대한 리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뽑아놨고요. 꽂히시는 카드를 고르셔도 되고 떠오르는 숫자를 1번부터 5번까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이렇게 랜덤으로 하고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5번, 3번, 1번입니다.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 자체가 힘겹게 이어져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번아웃이 오셨더라도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어도 내 힘든 건 힘든 거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할 건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성격 자체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에 비해서는 실행력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이게 1번님이 실행력이 약한 건 아니고 변수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될 것 같은 거에 애초에 시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변수들을 피해갔는데 그 변수들이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치는 느낌? 삶을 되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돌부리 같은 것도 다 피해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꾸 누가 이렇게 돌을 날려요, 나한테. 그래서 좀 억울하게 좀 상황도 진행된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욕먹고 아니면 나는 잘 하려고 했었는데 오해해서 욕먹고. 근데 이제 우리 1번님에게는 이 번아웃, 그러니까 좀 더 무력감을 좀 해소시킬 만한 일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될까?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라는 의문으로 항상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에이 안 되겠지 이러고 끝났다면 이제는 이거 내가 진짜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할 때 대부분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1번님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거는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크다는 건데 좀 어찌 보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에이 그래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안 하는 게 맞지라고 합리화해 오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슬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빠르면 일주,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전에 끊지 못했던 걸 끊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한다라고 나와요. 사실 이거는 좀 오래전부터 우리 1번님이 생각해왔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우리 1번님의 주변 환경을 정리를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 심지어는 내가 어떤 뭐 공부를 한다 했을 때도 공부할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목표의식이 확 생기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목표를 드디어 좀 실행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내가 향해 달려가고 이걸 실행했을 때 내가 얻는 결과를 봤을 때는 와, 나 이렇게 잘 될 거였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제 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번님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거든요.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을 때 안 될 거를 99개를 생각하고 만약에 된다면 이거 딱 하나 생각해 놓는 거죠. 그래서 좀 놀라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된다고?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성된 삶을 이제 사실 거다라고 보여요. 전에는 좀 책임감에 의해서 남들이 하라고 해서 주변에서 그냥 이게 안정적이라고 해서 하셨다면 이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이걸 하면 즐거울 것 같아서 내가 이걸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나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전에는 좀 남들에게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을 눈치 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변화 이후로는 남들의 눈치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일본님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요. 너무 눈치 보고 양보하고 주눅 들고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묵혀놨던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못했던 것들을 써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보세요. 워낙 그리고 우리 일본님이 자아 성찰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나 혹은 좀 이렇게 생각에 좀 잘 빠지시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님은 생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랑은 다른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버리시고 이번 이제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그냥 다 오케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하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 금지. 그냥 다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갔을 때 돈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나오거든요. 뭐 어떤 걸 시켜도 기본은 하시는 분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는 날라다니는 거거든요. 더 잘하고 더 행복해하고 즐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생각해오기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저지르세요. 그리고 주변 정리를 이제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인간관계랑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이 해왔던 걸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보시고 좀 더 새로운 마음의 가짐으로 안 쓰는 것도 버리고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집 청소, 내 방 청소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미련이 좀 많으시거든요. 일본 분이. 그래서 잘 못 버려요. 뭐든지. 사람도 물건도. 이번에 방 청소, 집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진짜 안 쓰는 것들 이번 기회에 다 버리시고 물건부터 내 거부터 정리를 해나가면서 좀 범위를 넓히시면서 사람도 좀 정리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꼭 불필요한 사람을 친분을 이으려고 굳이 연락한다던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만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네. 환경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변화가 우리 일본님에게는 어찌 보면은 큰 터닝 포인트 또 어찌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순간이에요. 왜냐면 도전을 안 하시니까. 이번엔 좀 과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자, 우리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 2번 분들 경계심이 참 많으신 분들이네요. 근데 우리 2번 분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 2번 분은 그거거든요. 어찌 보면 냉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거는 친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남이야.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도 선을 안 넘으려고 하고 남들이 나한테 선 넘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또 외로움은 있어요. 근데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고. 근데 외로워. 이게 너무 좀 모순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사람이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이라고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줄까? 라는 불신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분의 변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거의 그냥 슬로건이에요. 우리 이번님의 좀 사람이 좀 어떠한 순간으로 인해서 좀 변화가 좀 크게 오시는 것 같아요. 각자 열심히 살자였다면 이제는 좀 같이 잘 살아보자. 본인도 조금씩 선을 넘고 그러니까 나쁜 선 말고요.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는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건가 상대방들도 넘어오게 해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번님에게는 이런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해줄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조금씩 생각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옆에서 이번아, 응?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그 다음에 강요한다는 느낌보다는 옆에 꾸준히 있어줌으로써 이번님도 자연스럽게 경계를 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님이 꽤 철벽이 센 편이거든요. 예의를 지키면서 철벽이 있는 편이에요. 차갑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 2번님께 다가오는 이 사람은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2번님이 아무리 선을 그어놔도 폴짝 넘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어디 놀러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2번님 입장에서는 얘 뭐하는 얘 뭐야? 얘는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좀 귀인으로 보여요. 우리 2번님이 좀 부정적인 태도를 정화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뭐 2번님 이렇게 성격이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조심성이 있고 원래 민폐 끼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선을 좀 잘 이렇게 끄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기대를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2번님에게 계속 진짜 껌딱지처럼 계속 붙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 믿으셔도 되고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 2번님도 새로운 경험 같은 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영향이 되는 귀인이 온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게 좀 더 나아가서는 연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우리 2번님이 선을 어디까지 끊냐. 예, 그거 같고요. 그리고 꼭 저는 이 연인으로 막 사랑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귀인,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 2번님이 삶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다면 진짜 조만간이에요. 정말 금방 나타나실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2번님도 그렇게 정말 싫어서 막 싫어요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머쓱하거나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 상대방은 싫어요 하면 아이 왜 그래요 이러면서 좀 부침성도 좋고 넉살도 좋고 좀 능글능글해요 사람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2번님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희망을 좀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2번님에게는 특히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사람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 다가와주는 사람 굳이 내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에 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변화가 너무 좋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2번님은 좀 불안해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믿고 줬을 때 이 사람이 없어진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훗날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그렇게 2번님을 이용한다던가 해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2번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계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이 뭐 인생은 혼자다 뭐 이런 말은 있겠지만 저는 인생은 혼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엔 너무나 거칠고 외로운 세상이에요. 물론 또 우리 2번님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 일 처리하시고 혼자서 고민을 이렇게 안고 혼자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떨 때는 저는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도 있고 함께 있음을 좀 즐기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결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가치관을 좀 바꿔줄 귀인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근데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한다면 진짜 조만간 나타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딱 그런 껌딱지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때 딱 생각이 드시겠죠. 이 사람인가?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까칠하게 안 되고 거절도 많이 안 하게 될 거거든요. 원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2번님이 저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괜찮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우리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3번 분이 큰 변화를 우리 3번 분이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올 변화라고 저는 뽑았지만 3번 분이 좀 끊어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좀 중독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중독도 끊어야 돼요. 이게 뭐 중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 꽂혀 있다던가 게임,
잠, 도박,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독의 기준이 딱 그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가 안 되는 거. 무리해서라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 무리하고, 그러니까 뭐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끼칠 때까지 가는 게 저는 그것도 중독이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3번님이 세상을 좀 밝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죠. 밝은데 제가 말한 거는 우리 3번님의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3번님이 지금 끊어야 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인간관계에 대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3번님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호의, 애정, 이 좋았던 부분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득이 된다고 약간 좀 스스로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보려고 하는 거죠. 미화를 시키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재회를 기다린다던가 혹은 내가 끊지 못한 사람, 내가 애착이 가는 무언가를 못 끊는 사람은 이거를 진짜 계속 못 끊잖아요. 그러면은 3번님의 올해는 조금 많이 정체될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왜냐면은 꽂힌 게 있으면은 그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지장이 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혹은 그 어떤 내가 중독돼 있는 것에 생각하느라 다른 건전한 생각들과 다른 건전한 걸 못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3번님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눈을 딱 가린 느낌이에요. 사실 3번님도 한켠으로는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저는 조금 우리 3번님이 진짜 다른 방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끊어내고 하는 것도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3번님에겐 새로운 선택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들어왔는데 그냥 그걸 흘려보내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진짜 끊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변화 자체가 우리 3번님에게는 외로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못 놓는 걸 수도 있어요. 외로워서. 혹은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서 더 나빠질까 봐. 아니에요. 더 나빠지진 않고요. 물론 이 감정이라는 게 3번님이 한 번 어딘가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은 후유증이 좀 남들보다 큰 편이거든요. 상처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고 그 치유력도 꽤 느려요. 곱씹으시니까. 근데 진짜 이 결정 이후에 한동안 잠깐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잊어지는데 저는 좀 따로 좀 카드를 새로 좀 뽑아드리고 싶은 게 봐요. 이거 말고 새롭게 출발을 했을 때 우리 봅시다.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카드들로 봤을 때 정말 확 변하죠. 내가 놓았을 때. 자, 물론 그 제가 못 놓는 이유가 좀 외롭고 아플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 그 기간 얼마나 좀 아픈가 좀 봅시다. 자, 저는 사실 이 아픔도 그렇게 오래가는 아픔은 아니거든요. 우리 3번님이 뭔가가 바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못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잊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와야 잊어진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픔 자체를 스스로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넘어져가지고 이게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은 약을 바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냅두면 되는데 약 바르고 나서 계속 그 약 바른 상처 부위를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세게. 그럼 덧나죠. 상처도 더 느리게 낫고 거기서 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못 놓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라 보이거든요. 3번님 진짜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은 우리 3번님이 알고는 있지만 안 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끊고 나면은 진짜 일이 더 잘 풀리실 겁니다. 얼굴 안색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야, 너 진짜 얼굴이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그 중독된 것만 놓으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시 술로 또 풀고 계신다면 술도 진짜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마시더라도 과음하지 않은 정도까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좀 좋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이 예전 게 좋아, 지금 이게 좋아 하면서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당장은 지금 꽂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안 돼가 딱 풀리면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진짜로. 정말 저 한 번만 믿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저희. 어때요? 충분히 잘 될 사람이에요. 우리 3번님. 나의 가치를 몰라줬던 사람들은 그 후에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아무리 내가 어필을 하고 이래도 몰라줍니다. 내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붙잡는다고 나의 아까운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보낼게요. 4번 분. 우리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 일단 지금은 좀 근심 걱정이 좀 많아 보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4번 분은 그게 있어요. 엄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탈출구, 빛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의 또 원동력으로는 버티는 힘,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4번님은 이 변화 자체가 난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도와줘요. 그냥 4번님이 생각보다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막 힘든 거나 티를 안 내시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 도와줍니다. 천운도 같이 들어옴과 동시에 귀인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확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4번님도 걸어 나가긴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4번님이 지금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멀리서 불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4번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와주세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4번님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놓으면 안 돼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요. 금방 다 왔거든요. 진짜.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지금도 완전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날개를 펼치기까지는 좀 무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날개를 펼치게 되는 거죠. 우리 4번님은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실 건데 이 사람은 우리 4번님과 좀 어찌 보면은 정말 오래갈 인연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애정운이 온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에서 그냥 바람을 더 불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도움도 주고. 그리고 4번님 자체가 아까 제가 말한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그게 있어서 잘 되면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힘들어도 기본 할당량은 채우고 쉬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내가 잘 되면은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이 변화 이후, 이 멘토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 4번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여요. 좀 더 밝게 사시는 느낌. 지금도 그렇게 막 어둡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꾸준히 밤에 혼자서 생각하시고 밤에 막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식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후회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엔. 저는 지금 약간 정책이라고는 했지만 4번님도 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왔구나. 이 정도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 변화 자체를 이미 4번님도 인지를 하면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잔잔한 마음을 자꾸 이제 자극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이면은 우리 4번님도 울 수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우는 거 싫어해도 이 사람한테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고 솔직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깊은 얘기를 함으로써 더 거기에 대한 조언과 가르침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신 그건 있어요. 우리 4번님은 진짜 밤에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안 온다고 휴대폰 하거나 딴 거 하지 마시고 컴퓨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잠 안 오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잠들 때까지 그냥 눈 꾹 감고 계속 그런 것도 좋아요. 뭐 잡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잡생각 해도 돼요. 그냥 휴대폰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그럼 더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 밤낮 바뀌는 거 이거만 좀 어떻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금이환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막 와, 야 4번아 너 진짜 잘 됐구나. 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그냥 계속 들을 거예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치만 거기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또 본인 할 일 하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는 우리 4번님 더 리딩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해 뜨는 시간은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드셨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만큼 남들보다 해가 우리 4번님을 비추는 시간은 정말 길고 쨍하게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잠도 잘 주무시고 일단 생활 패턴부터 올바르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번 분 어우 어머님들은 네, 저 이제 강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자 5번 분 아이고 5번 분 리딩 아이고 아니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5번 분은 그래도 최근에 나름 골칫거리는 좀 없어진 느낌입니다. 근데 5번님은 그건 있어요. 이렇게 남들보다는 풍파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업다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대신 한번 그 업이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죠. 4번님이 그리고 되게 지금 현재 이 기운과 이 상황으로서는 전보다 되게 활기차고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신감이 한창 차오를 때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약간 추종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한창 따르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다가올 변화에서는 내가 책임질 것들이 생겨요. 가족이라던가 내 일보다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해야 될 게 더 많이 생기는 건 있어요. 업무로 보면 진짜 야근을 한다던가 과로 막 워커홀릭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오히려 우리 5번님이 근데 전 그걸 즐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하는데 노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 건강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씩 뭐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 쳤을 때 중간중간마다 스트레칭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한 번 꽂힌 거에 일할 때는 그것만 하느라 이제 몸을 정말 안 돌보는 것 같거든요. 밥도 대충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5번님은 큰 변화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5번님이 계속 살면서 생각해왔던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안정적인 삶, 나와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나머지 다 있는데 이거 딱 2개가 부족하다. 이거 딱 3개가 부족하다 했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채워지고 그리고 저는 이번 변화로 인해서 우리 5번님이 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부터가 우리 5번님이 이 여태 리딩 중에서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건강을 안 돌보는 것 빼고 진짜 우리 5번님은 어깨 뭉침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 두통, 목 뻐근함 이런 거, 허리 이런 쪽 진짜 건강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아이디어 혹은 내 머릿속에서 자꾸 막 좋은 영감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 5번님이 스스로 성장하기도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성숙해지는 시기. 사람이 약간 물 올랐다 이런 느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성장이 되는 시기예요. 내가 무리함으로써 내가 지금 너무 잘 될 때
이것저것 무리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돼서는 내가 한번 지쳐서 쓰러졌거나 혹은 이랬을 때 그 후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엔 밤답게, 낮엔 낮답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쉬는 시간과 내 일할 때 구분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오버님이 유독 이렇게 남들보다 풍파가 좀 많은 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대비를 해야죠. 전에는 근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맞았다면은 이제는 오버님이 좀 조심성이 좀 생겨가지고 전보다 이렇게 막 이유 없이 뭔가를 이렇게 당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은 좀 짜놓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또 한 번 또 잘 풀리다가 한참 뒤에 조금 바람이 또 하나 오거든요. 근데 그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많이 단단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지 막 또 저 힘든가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금방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오버님이 이런 우울감? 이런 걸 좀 즐겨도 괜찮아요. 금방 털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있기보다는 슬플 때 좀 우시고 감정 표출 좀 하시고. 근데 또 화내는 감정 표출은 좀 표출하시면 안 됩니다. 좀 화내는 거는 꾹 참으시고요. 저기요. 네. 내가 책임질 게 많아서 좀 피곤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 말 자체가 내가 그만큼의 그릇과 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건 있죠. 여태까지 체력을 잘 비축해 오셨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올해가 우리 오버님에게는 정말 정말 인생에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님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따로 뭐 조언해 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대신 그건 있죠. 내가 아이디어 같은 게 막 샘솟고 막 뭘 하고 싶은 게 막 생기거든요. 그거 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나 너무 이렇게 하고 또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일단 다 해보고 다 배워보시고 올해 좀 바쁘게 지내실 것 같네요. 바쁘게 계속 지내세요. 저는 우리 오버님 진짜 잘 되실 것 같거든요. 다만 몸 건강, 그러니까 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이 성하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장염이 걸려버렸네. 위염이 걸렸네. 그럼 못 먹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좋은 운일수록 욕심은 부려도 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